이제 세 번째 부분, 과학 선행의 방향. 과목 선정도 안 했는데 나 방향 고민해도 돼?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왜냐면 다 개별로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과학 선행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 좀 복잡해요. 뭐를 어떻게, 그럼 면접에 맞춰서 지금부터 해야 돼? 뭐 이런 부분 좀 세부적인 게 쉬우실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같은 화학 공부, 저 화학 수업합니다. 그래서 화학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면접형의 화학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기출된 문제인데요. 문제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코끼리만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쁘죠? 자, 기체 문제인데요. 기체 운동에 의해서 기체 압력으로 물줄기가 뻗어나가는 우리가 흔하게 관찰하는 일상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 그 다음에 이것과 유사한 부분의 일상생활의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냐. 뭐 이런 류의 풀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자, 근데 이 시험의 특징은요. 일단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겁니다. 이 문제 주고요. 생각할 시간을 줘요. 그리고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한 다음에 너 와서 나한테 말로 해봐. 이겁니다. 자, 숫자로 쓰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이 익숙한 1, 2, 3, 4, 5 중에 3번이요. 5번은 왜 아닌데? 그건 몰라. 일단 3번. 자, 이런 공부를 한 친구들이 이걸 하겠냐고. 선생님 1, 2, 3, 4는 어디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면접이라는 거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 우리 아이가 가진 그 지식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면접이요. 이거 영재학교 면접인데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의 면접이랑 거의 싱크로율이 80% 90%입니다. 비슷해요. 논술 비슷합니다. 자, 논술은 글로 쓸 뿐이에요. 근데 아까 그거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충분히 생각할 시간도 주고 그 다음에 네가 해봐 라는 거니까 좀 이제 심도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마음이 좀 안정적이고 좋겠지만 문제는 1, 2, 3, 4에 익숙한 친구들은 답을 고를 수가 없어. 이게 문제야.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자, 수능형 화학기출 문제. 똑같이 기체 문제예요. 근데 얘는 외계어죠. 읽을 수가 없어, 급기야는. 자, 여기 뭐 A, B, C가 있고요. 뭐 A가 들어있는 데에다가 B를 넣어가지고 나는 누구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놓고 좀 나은 건 1, 2, 3, 4는 줬어. 찍을 수 있어. 그죠? 근데 이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요. 그냥 마음 먹고 풀면 저 처음 봐서 저 화학 공부를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오래 했어요. 자, 근데 제가 풀어도 처음 풀면 한 10분 걸립니다. 근데 이런 문제로 20문제를 30분 안에 풀라고 줍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몇 개나 나와요? 4개에서 5개 정도 나옵니다. 나머지도 만만치 않아. 근데 이런 애들을 4개, 5개 주고서는 선생님은 그럼 그 안에 풀어요? 저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 안 좋으면 잘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수학적으로 정석적으로 풀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화학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내에 맞춰야 되는 서커스를 해야 돼요. 이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말 그대로 안 되면 전 고3한테 찍는 법도 가르쳐요. 야, 있잖아. 여기 앞에 개수가 있으면 이거는 1, 2, 3 중에 하나야. 무조건. 뭐 이렇게 해서 저 적중률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풀어야 돼. 안 그러면 못 풀어요. 시간 내. 그러니까 이 문제와 이 문제는 달라요. 그쵸? 똑같은 화학인데 너무 달라. 그러면 나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해야 돼. 근데 뭐부터 해야 돼? 솔직히 얘는요. 시간 상당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막 벼락치기 해가지고 이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이 있을 때 중등학생들한테 애증의 하이탑입니다. 저는 사실 저도 중학교 때 이 책으로 공부했어요. 저 거의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되게 좋은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 많아. 말이 많아 애가. 자, 친절한데 말 많은 애야. 자, 근데 이거가 사실 면접형의 교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우리 아이가 사실은 이렇게 어디 나가서 누구하고 말하고 발표하고 하는 거에 치명적으로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 사실 학교 때 그런 친구였어요. 이랬더니 저희 학생들이 웃기지 마 막 이러던데 저 뭐 어디 나가 얼굴 시뻘개지고 막 말 못하고 이런 친구 면접 보면 되게 취약해요. 그런 친구는 애저녁에 아예 선생님 나는 쉽지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할게. 이거 해서 나는 수능으로 100으로 갈 거야.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이거 깊게 볼 필요 없어요. 이쪽에 수능 연습을 더 하는 게 이 친구한테는 좀 더 유리한 거예요. 근데 아까 확률상으로는 학종이 높았잖아요. 걔를 버리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면접에 있어서는 얘는 상당히 중요한 교재구나. 근데 고등 때는 볼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문제야. 이거 하기도 바빠 죽겠어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좀 나는 미리 공부를 좀 시키고 싶다. 근데 시간적 여유도 좀 나는 할애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얘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나 좀 촉박해.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사실 이쪽에 더 가까워. 아까 말씀드린 의학 계열에 관심 있어. 얘 하지 마 제발. 이거 가지 말고 여기로 가자는 거죠. 그죠? 요거는 똑같은 화학이어도 둘의 목적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목적을 뚜렷이 하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핵심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으시면 이제 다 들으신 거예요. 자, 자연이랑 공학 계열 진학 희망자입니다. 제가 요즘에 눈이 잘 안 보여요.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연공학 계열 진학자들은요,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리합니다. 다양하죠.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뭐 기계도 있고 전자도 있고, 자, 이런 친구들은 학생부 전형이 넓으니까 그쪽을 파는 게 괜찮다. 자, 그래서 일반고를 가게 된다 할지라도 과학 중점반 도움이 됩니다. 8과목의 탐구를 다 들어야 되지만 사실 이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에서는 숫자가 반드시 1을 빵빵빵 안 찍어도 괜찮아요. 근데 과학 과목을 8개나 들었어. 너 과학에 마음이 있구나. 표현하는 이유가 되죠. 그죠? 자, 그리고 학종은 면접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연계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선정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공략해서 과학중점학교에 여러 개를 배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물리화학, 생명지구과학 중에 내가 진로와 연계되는, 보통은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좀 수월한 과목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로고 희망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부를 선행의 의미도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저도 사실 중학교 때 이제 과학을 미리 한번 공부한 케이스인데, 그게 뭐가 도움이 됐냐면 해보니까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자, 저는 세계사는 못합니다. 한문도 못합니다. 역사, 한국 왕도 제가 구별을 못합니다. 자, 근데 제가 어떻게 문과를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럼 자연계열이구나. 자연계열 책을 보다 보니까 그나마 화학이 나는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저의 진로 탐색의 과정이었어요. 우리 애들 진로 탐색할 시간 없어요. 학원 가기도 바쁜데 무슨 진로 탐색이야. 그럼 진로 탐색의 실제적인 건 뭐냐? 공부해보라는 거지. 여러 과목 공부해보고 그중에 그래도 네가 할 만한 걸 골라 잡아봐. 슬프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자연과학에 있어서는 순수 수학과 빼고는 다 과학이에요. 그러면 과학 과목을 다 뭐 사교육하고 뭐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적어도 관심 가지고 한 번은 살펴봐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네가 골라 잡을 펜은 하나 있지 않겠니? 인 거죠. 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수능은 아직까지는 진로 선택 과목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대 간다고 해서 내가 수능을 꼭 화학하고 생명하고 봐야 돼? 안 해도 돼. 괜찮아요. 난 지구과학을 더 점수 잘 딸 수 있는데 그거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했던 효율성의 문제. 내가 수능은 지학을 봐. 면접은 화학을 준비할 거야. 그죠? 시간이 배로 들어요. 웬만하면 같은 과목으로 통일성 주는 게 시간 좀 아껴 쓰는 방법입니다.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자, 세 과목 선택이라면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님들, 그죠? 자, 세 과목 선택이라면, 그러니까 과학 중점 학교는 뭐 이 네 과목 다 들으니까 그런데 세 과목 선택이라면 기계, 화공, 뭐 전기 이쪽은 이거 학생부 기준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점수 얻는 아까 핵심 권장 과목, 그죠? 자, 그거가 물화생이에요. 물리, 화학, 생명, 그렇죠? 생명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환경은 누구죠? 자, 환경. 자, 요거는 화생지 해도 괜찮아요. 사실 여기 물화생 듣는다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물리 왜 뺄게요? 아까 어머님들이 얼굴로 증명하셨잖아요. 물리, 그죠? 자, 요거 피해가도 괜찮아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의학학 계열의 진학 희망자들은 유사하지만 좀 달라요. 자,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숫자 좋게 가는 게 좋아인 거야. 학교도 웬만하면 일반고가 나을 수 있어. 이 얘기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과학 중점반에 대해서 과학 중점반을 수강하면 의학 계열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해십니다. 왜냐하면 의학학에서 사용하는 과목은 여기 드렸는데 의예는 생명과학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약학은 화학 중심입니다. 이 둘도 달라요. 그런데 물리나 지구과학이 의약학과 어떠한 관계가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과학 중점반 하려면 사실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이거 합시다인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세요. 그러면 심학 과목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여기 이제 물화생, 화생지 이렇게 했잖아요. 이 의학학 계열이 진짜 확실한 친구들은요. 아예 자 이걸 화생만 들어요. 그 다음에 3학년 때 화투, 생투를 듣는 거야. 그러면 이거 타겟을 확실하게 잡는 거죠. 나는 이거 할 거야. 명확하게. 그죠? 자,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여기 갈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의학학 계열의 나머지 B 플랜을 잡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의학학을 꼭 간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거에서 내가 만약에 의대가 안 되면 나 딴 데도 쓸 텐데 하면 어디를 노려요? 요거. 괜찮네요. 그죠? 여기와 여기는 연동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 괜찮은. 마음에 드세요? 자, 마찬가지로 수능은 진로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잘 나오는 게 좋다. 그죠? 자, 학생부를 고려하면 화학생명이 반드시 포함되고요. 지금 얘기 드렸던 화학투와 생명투도 수강 추천합니다. 자, 학교 수강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학선행의 전략입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기준. 자, 더 어린 학생 학부모님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뭐 참고하시고 자 계획을 짜시면 되니까 자 면접 대비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면접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문제 해결력을 중점하는 학교 아까 봤던 영재학교 과학고 얘네들은 아까 이런 문제가 있어 너 어떻게 해결해 볼래 이게 문제예요. 자 이런 친구들은 심도 있는 기본 학습 후에 적용 훈련이 필요해요. 아까 봤던 그런 류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공부하고 내가 이제 발화를 시켜보는 거야. 내가 가진 지식을 사용하는 법.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학생부와 자소서 기반의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민사고, 용인, 자사고, 상산고, 뭐 기타 등등 얘네들 다. 자, 이들은요. 뭘 묻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학생부 세특사항에 어떤 친구가 뭐 학교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배운 거긴 해. 근데 선생님이 써준 거야. 뭐 그래핀이 뭐 그래핀의 특성을 이용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너 이거 했냐? 그랬더니 모른대 자기. 근데 선생님이 써준 거야. 그러면 그걸 갖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핀이 뭐예요? 흑연이랑 뭐가 달라요? 뭐 이런 식의 개념을 묻는 이런 류의 문제들을 면접에 냅니다. 그리고 이제
자소서 기반이라 그랬는데 자소서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거든요. 그 부분이 진짜 네가 한 건지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를 공부해야 돼? 내가 자소서에 쓴 거. 그리고 내 학생부에 기록돼 있는 거, 내가 했든 안 했든 간에,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이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가 어디에도 사용된다? 대입에도 사용된다. 그래서 요 이제 면접 대비가 필요한 학교들, 이제 내가 특목고 갈 거다 이런 친구들은 요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일반고 갈 거야. 면접 대비 안 해도 돼. 자, 이런 경우에는 진학 후에 탐구는 과학 탐구는요 특히나 뭐 없습니다. 그냥 수능 연계예요. 비슷해. 우리 학교 난이도가 되게 높아. 수능에 킬러 문제 4개 냈어. 인 거. 우리 학교 난이도가 별로. 그래. 2개 냈어. 이 차이예요. 선생님들이 결국은 이 수능의 부담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학습 후에 아까 얘기했던 수능형 문제풀이, 스피드가 관건인 스피드와 정확성, 이거를 연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확정된 친구들은 저는 차라리 개념 깊게 가는 것보다는 수능 문제 많이 푸세요 말씀드려요. 자, 그다음 킬러형의 문제 대비, 그래서 시간 확보 이 부분이 필요하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저 전공했어요. 10몇 년 공부했어요. 근데 스피드가 안 나오면 수능은 좋은 점수 얻기가 힘들어요. 자,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되는 부분. 자, 그다음에 학종이나 논술 고려 시에는 보완을 좀 해줘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학종은 면접 부분, 그거는 이제 3학년 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거냐, 교과 전형일 거냐는 언제 판가름 나요? 뭐 계획은 지금 세우시지만 뭐 계획대로 되지도 않는 경우 있잖아. 그거는 2학년 2학기 교과 성적이 나오고 나면 자연스럽게 내리는 패가 생깁니다. 자, 그러고 나면 3학년 때에는 전략적으로 실제로 내가 그럼 이제 갖고 있는 패에서 최대 꼭지점은 뭘 해야 되지? 이럴 때 어머님들 돈 쓰시고 컨설팅 받으러 가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는 이제 마지막 세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아직 하얀 백지잖아요. 예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제가 밑그림 그리는 요령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